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AI 스마트폰의 D램 탑재량이 기존보다 50%에서 100%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나온 말이죠. AI 시대에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존재감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글로벌 선두 기업 두 곳이 다 우리나라에 있다는 점 정말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 훈풍 얼마나 더 이어질 훈풍인가?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경주마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호재가 만발한 날인데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좀 뜻깊은 날인데 우리 신 대표님 처음으로 나오셔서 저도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나와서 오른 건 아니고요. 현재 시장이 계속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트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1조 이상 팔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거를 알고 있었죠. 들어온다. 네.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오늘 근이주 들어왔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 1조 샀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파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누른 거죠. 자, 그러면 누른 부분에서 어느 쪽을 끌고 올라갈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서도 네. 분명히 힌트를 얻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저는 경주마에 처음 출연하는데요.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네. 이 여건의 이 좋은 내용들 이런 쪽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신 대표님 나오셔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나오시기 전에 걱정 엄청 많이 하시더니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원체 그 방송 들어갈 때는 긴장을 너무 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기관 합쳐서 오늘 진짜 3조 원 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어저께 삼성전자 급등을 했었던 걸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삼성전자 이제 HBM3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레거시 제품들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이제 암암리에 좀 회자가 되고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최악의 구간 아니냐. 다 나쁜 상황이고 다 욕먹는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여기서 뭐 하나 트리거만 나오면 오를 수 있다는데 HBM3 제품에 대해서 지금 콜 테스트를 좀 받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다는 것만 가지고도 삼성전자도 이제 AI 시장에 본격 들어간다라는 걸 갖다 기대감을 키웠던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FOMC에서 당초 이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금리 인하 횟수를 갖다 좀 줄이는 거 아니냐. 근데 3회로 유지를 시켜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 특히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호키시하지는 않다. 도비시한 입장을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론이 역할을 제대로 해줬던 게 마이크론은 자기네들을 어필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마이크론이 제대로 하이닉스의 IR을 대신해 준 겁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크론이 계속 이제 흑자 전환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했었던 게 HBM3 이제 납품이 시작이 되고 올해 거 다 팔렸고 내년도 자기네가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과거에 하이닉스가 진작 했던 얘기고요. 하이닉스는 이미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성금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비 투자해 가면서 3 쪽을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레거시 제품 올라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은 3입니다. 빨리 올라오면 좋아지는 건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저께 하이닉스는 삼성도 참여한대 해가지고 살짝 눌렸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마이크론이 IR을 제대로 해줘 버리니까 포텐이 터진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부터 일단 문이 열린 상태에서 다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네. 더군다나 마이크론이 흑자가 난 내용을 보니까 이 HBM 쪽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흑자 난 게 아니라 레거시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서 난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쪽에서 가장 좋아지는 데가 어디냐는 거죠.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폭발한 측면이 있고 연준의 효과 때문에 오늘 환이 1220원, 10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꼬리를 다시 고개를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환율도 좀 안정이 되는 그림이 나왔었다. 이런 그림이 그러면 연초에 사실 갈 길을 못 찾았던 한국 증시가 그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서 외국인들이 집중 투자가 들어온 거를 갖다가 한동안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반도체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추가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되게 있습니다. 예, 뭔가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와 줄지 모른다는 강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코스피 2,750 돌파한 게 코로나 이후에 한번 그때 튀고 나서 처음 아니에요, 이번이? 2년 만이라던데?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 일단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여태까지 경주마 출연을 하면서 처음으로 빨간불이 나왔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매번 좀 안 좋을 때 나와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시사평론인지 그렇게 좀 흘러갔던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오늘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기조가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FOMC 내용이든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그 반응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6G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로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신용장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9조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일단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기는 하지만은 추후에 리스크 대비도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된다 하면은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상승 기조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4월 총선 전 때 좀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때 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이전에 계속 좀 부각받고 상승을 했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시드머니를 좀 확보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그 앞서서 호키 씨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호키 씨 매파적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좀 더 인상 긴축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호키 씨. 반대가 이제 도비 씨. 비둘기적인 좀 더 이제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괜히 네. 영어 써서 갑자기 영어 쓰셔가지고 이사님이 자 지금 이런 흐름이 그러면 하루짜리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는 조정 여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조정이지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까 우리 이사님이 19조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신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주가가 올라오지 않을 때 더 문제가 있어요. 시종 자체적인 부분은 주가가 올라온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느냐 그걸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여건에서 진짜 대형주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빠져줘야 되잖아요. 안 움직인다면. 그러면 대형주가 쉬는 구간에 중소형주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아마 그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목적일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담을 거냐, 종목을 담을 거냐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포트 구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SK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로 움직일 거예요. HBM3 에디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절대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기업에 대한 그 기술적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이끌어갈 겁니다. DRAM 분야에서만큼은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분명히 HBM을 하거든요. 네. 퀄 테스트 하잖아요. 퀄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테스트해가지고 납품한다라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믿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스타트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엔비디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를 쓴다라고 한다면 불량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거도 못 쓰고 있는 게 불량률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불량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개의 AI 칩 하나가 5천만 원인데 다 못 써버려요. 10개면 5억이고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은 난공불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그쪽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부분이 AI 칩, 즉 빅테크 기업의 그들만의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게 있어요. 샘 울트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왔죠. 네. 메타의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엔비디아에 줄 서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합의 협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제인가 엊그제에 삼성전자 이사회 쪽에서 나온 얘기를 딱 들어보면 결국은 새로운 반도체 칩, AI 칩에 대한 부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샘 울트먼 즉 오픈 AI 쪽과 메타와 협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만 딱 나오면 됩니다. 아마존닷컴이 뛰어오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이 뛰어오든지 미국 기업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만 뛰어오면 결국은 AI 칩은 얘네들이 만들겠구나. 삼성전자가 만들겠구나. 그러면 양분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존하면서 갈 겁니다. 결국은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닝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정말 쓸어 담았습니다. 네. 쓸어 담았고 어제도 쓸어 담았거든요. 이렇게 쓸어 담은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았어요. 네. 저는 너무 아까워요. 이 아까운 이 부분. 물론 조정받겠죠. 그 조정받는 부분에 못 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되면 그 이후에는 정말 답답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포트에 대한 구성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체적인 부분에 담아 있어야 될 포트고 나머지로 짧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적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안정적 개인 투자자 안쪽의 포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서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더 공생 관계로 함께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 김지민님, 삼성전자 이래버리면 순식간에 10만 전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주시는데 실제 그럴 수 있나요? 오늘 보니까 뭐 상승폭이 진짜 어마어마하긴 했어요. 속도를 보실 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어저께 급등한 모습 보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거든요. 네. 그 전날 사실 이제 72,000원, 71,900원 갔을 때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없잖아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제가 물량을 좀 담기는 담았는데 이게 담아놓고 장 끝나서 얼마에 끝난지 몰랐더니 어느새 또 보합의 끝이 났더라고요. 72,800원에. 그리고 갑자기 이제 튀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요. 이제 8만 원에선 분명히 좀 물량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매물대를 오늘도 상당히 지금 많이 쏟아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물량을 받아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 넘어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신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레거시 제품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도 삼성전자는 주가 이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AI 칩을 이제 개발하는 거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고 또 이제 HBM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은 AMD나 이런 쪽으로 좀 물건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해서 JP모건에서 리포트 나온 걸 보면은 24, 25년 합치면 24, 25년 구간 동안에 HBM 쪽에서 매출 예상하는 게 작년에 19억 달러였었는데 올해 이제 예상치가 보면 57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시기든 엔비디아 쪽으로는 물건이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퀄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것도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검사 장비 주식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여기서 하이닉스가 이미 돌파를 한 고점인데 삼성전자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조정받을 때 빠질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조정받는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저는 거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주가 부담스러우시면 우선주라도 조금은 담아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오늘 나온 수출 데이터조차도 뭐 한 40% 개선된 걸로 반도체 쪽에서 잘 나온 것 같아요. D램 중심의 이 수출 회복 속도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뭐 지금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봐도 뭐 5조 원 이상 전망하는 곳까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무 좀 장밋빛으로 보나요, 다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3월 달에 그 산자부의 수출입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자세히 살펴보면은 낸드나 디램에 대한 고정 가격이 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작년 11월 달부터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디램의 경우에는 한 2달 정도 때는 지금은 좀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선반영된 부분들이나 스팟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 6%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낸드나 디램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을
많이 늘렸거든요. 네. 점유율 늘렸다라는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낸드와 디램의 고정 가격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 DS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지금 만약에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치가 계속 찍히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오늘과 어제 이렇게 좀 올라서 좀 단기간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는 계속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만한 탄력은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지금 3월 달에 산자부 수출입 데이터 동향을 파악을 해보면은 1분기 때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스타트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제 HBM3와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치가 많이 찍히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 이 가격대를 나중에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그 하나만 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참 희한해진 게 이 부분입니다. HBM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얘기하고 솔드아웃 다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HBM D램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SK 하이닉스가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램, 낸드 부분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축소시켰다는 얘기예요. 생산을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남아있는 재고량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만큼이에요. SK하이닉스는 요만큼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부족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 팔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D램 부분에서 낸드와 D램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마켓 셰어가 늘어납니다. 그게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수익적 부분은 삼성전자가 더 커진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도 SK하이닉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16만 닉스가 넘어간다라고 얘기했고 20만 닉스, 25만 닉스도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끌고 가면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가 더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온 상태에 직접적으로 쫓아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재료적 측면에서는 많다라는 거. 수익적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안정적 부분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다가 젠슨왕이 또 HBM 안 받아주면 또 삼성전자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그런 우려도 되는데 너무 끔찍한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HBM 반도체가 그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결국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워낙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눌려 있었던 이유가 네네. 엔비디아로 안 가기 때문에 눌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많이들 그게 생각하시잖아요. 오해라는 거죠. 결국은 50%, 56% 정도에 차지하고 있는 HBM의 SK하이닉스가 다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36% 정도의 HBM 마켓 셰어를 삼성전자가 갖고 있거든요. 네. 이 36%의 마켓 셰어는 다른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서 퀄테스트에서 통과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도 좀 들어갔겠죠. 그러면 네. 결국은 사실 시작적인 부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HBM 마켓 셰어는 거의 비슷했어요. 47%로. 네. 그런데 이제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네. 삼성전자에 대한 여건이 훨씬 더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보니까 실제로 젠슨왕이 그 삼성전자 부스에 GTC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HBM3 그 전시 제품에다가 친필로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하던데 젠슨이 승인했다 이런 식으로 어프로브도 이렇게 딱 썼다고 그러던데 좀 의미 있는 제스처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냥 서비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납품하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가격 경쟁도 붙일 수 있고 단가를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HBM3 관련해서 삼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 가지고 납품되는 거 아니야? 그 기대감 얘기도 하는데 네. 그건 사실 그냥 립 서비스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결정이 났나 안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물론 HBM3와 관련해서 젠슨왕이 언급을 했던 것도 굉장히 이제 역할을 비중 있게 좀 차지한 것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레거시 제품 쪽에서 지금 이제 물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판가가.
1분기 때 지금 낸드하고 디램이 20% 정도 올렸고요. 최근에 지금 보면 삼성이 3월 달에 그 거래처에다가 낸드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를 더 올리겠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HBM이 워낙에 잘 된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사실 자금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디램이나 낸드는 지금 서로 투자를 별로 안 하려고 하지만 이 디램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HBM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캐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디램 쪽으로 최근에 보면 화성 4공장인가요? 거기 공정도 순서를 바꿨어요. 파운드리 투자 쪽으로 하던 걸 공사를 멈추고 지금 디램 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좀 빨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쪽 레거시 제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반도체 쪽에서 다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위상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앞서 반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신 대표님이 말씀하셨나요? AI 폰에 들어가는 그 디램 제품이 디램이 그 용량이 50%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결국은 디램이 더 팔릴 수요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냐는 거죠. 노트북에도 다 들어가고요. 이제 PC에도 들어가거든요. 저 어젠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 갤럭시북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산해가가 뭐 400 몇십만 원, 판매가가 400 몇십만 원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북이 400 몇십만 원이라는 얘기 듣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픽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좀 당혹스럽던데 일반 노트북 하면 100만 원대에서는 그렇죠. 충분히 사잖아요. 네.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이 근데 수요가 있다는 걸 봐가지고는 시장 자체가 새로 열리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AI에만 포커싱이 돼 있지만 AI가 조금 더 파생이 되게 되면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 레가시 제품 쪽으로 제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가 오르니까 또 삼성전자 또 열심히 또 뭐 그런다라고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얘기 말씀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앞에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걸 가만히 더듬어 보시면 네. 삼성전자 7만 원 초반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구간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좋아지는 구간에서 다시 밀리면 여기서 겁을 먹는 것보다는 AI 시대가 열린다라는 게 확실하다는 전제 하에서면은 오히려 그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3사의 이 HBM 전쟁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핵심은 수율이다. 그래서 이 수율을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뭐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갔잖아요. 테크윙, 인텍플러스, 펨트론, 고영 뭐 이런 기업들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봐야 될 소부장 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위주로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근데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먼저 올라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삼성 쪽에 테스트하는 장비 쪽에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온 부분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하겠느냐는 있죠. 조정을 받는데도 조정받는 그런 구간을 봤을 때는 올라온 부분이 더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더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나오는 부분에서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전투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CX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더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해당하는 종목들, 특히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인식을 해놓고 여기에서 추가로 갈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추가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익률을 애초의 수익률보다는 적게 놓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갖고 좀 길게 매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핵심적으로 옮겨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일 안정적 부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진짜 반도체 주식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지금 메모리 쪽은 그렇고요. 파운드리 쪽에서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28일 정도가 되면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반도체 보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8조 원이 넘을 것이다. 8조 원 참 대단하긴 한데요. 인텔이 지금 또 받는다는 게 26조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예, 크긴 크죠. 근데
좀 더 나왔으면 하길 바라고 있고요. 이게 네. 나오냐에 따라 아마 삼성전자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할지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확정이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뭐 주주총회에서 아주 굉장히 좀 소란스럽긴 했지만은 네. M&A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 M&A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지 M&A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취하고 그걸 통해서 적극적인 M&A를 하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M&A 쪽이나 그런 쪽을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일단 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별로 지금 뭐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기업을 M&A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티스 외에도 오히려 지금은 삼성과 연계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조금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리 뭐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고 싶은 미국의 심정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자본력 앞에서 뭐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좀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방송 언어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깡패짓 하는 거죠, 뭐. 네, 적합합니다. 그 네. 지금 사실 지금 이제 그 글로벌 빅2 그 두 국가 간의 어떤 이제 경쟁 속에서 네. 이제는 완전히 그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미국이 확연한 의도를 드러낸 상태고, 그럼 동맹국들끼리 서로 이제 잘 해보자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에다 다 갖다 지어라, 짓지 않으면 뭐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반도체법도 그렇고 뭐 IRA도 사실상 그런 내용이고. 그 사실 미국만 좋아지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좋고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가 주식도 주식이지만 실제로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뭐 호황입니까 지금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좀 답답함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들과의 경쟁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뭐 결국은 자기 국가의 어떤 그 기업들한테 더 밀어주려고 하고, 그런 차별 대우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어떤 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 더 받네 덜 받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적인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좀 서포팅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 대표님 팬분들이 엄청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방송 연이어 하시고 많이 힘드시다고. 정말요? 네,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강력하신 것 같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통신 장비 쪽이 오늘 아침부터 또 강력한 테마였습니다. 네. AI가 뭐 5G, 6G 장비 도입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AI가 어떻게 5G, 6G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6개 6G 6개로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네. 초자를 앞에다 넣고요. 성능, 대역, 정밀, 공간, 그다음에 지능, 신뢰. 그러니까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 이게 이제 6G의 모토입니다. 네. 결국은 6G로 가야 되는데요. 갈 때까지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 지금 그 스마트폰 쓰는데요. 지금 5G 쓰는 것보다는 LTE 쓰는 사람 훨씬 더 많을걸요. 네. 지금 현재 그것까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6G로 넘어갈 때는 5G를 거쳐가야 되는데 좋아. 5G 지금 없애버리고 저기 6G로 가자.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5G 왜 없어졌어요? 결국은 5G에 대한 제재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완전히 무마됐잖아요. 제일 피해를 본 회사가 LG U-PRO였습니다. 네, LG U-PRO는 5G 장비로 다 해놨어요. 그랬었죠. 다 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야 이제는 SK텔레콤하고 경쟁할 수 있다. KT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제 만년 3위에서 한번 벗어보자. 그랬는데 이거 다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이런 여건들이 현재의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6G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진짜 이 데이터를 봤는데요. 1초에 받는 것과 0.1초에 받는 거 저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느끼거든요. 네. 결국은 이 부분이 필요한 거는 다른 쪽. 좀 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자율주행.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아마 도시망공 모빌리티 겁니다. UAM 쪽으로 넘어갈 때 정말 이건 첨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때 6G에 대한 여건이 훨씬 더 크게 나가는데 바닥이잖아요. 네. 주식이 바닥이에요. 바닥에 이슈만 던져주면 딱 하고 올라오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가도 좋죠. 오, 지금 오늘 뭐 주가 올라온 거 뻔한 거니까 던져놓으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네. 바닥적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뭐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던져놓고 올라오면 잘 됐다 이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6G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른 맛이 없잖아 있다. 그렇지만 가격에 대한 종목별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말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해볼 만할 가치가 있겠죠. 우리 시청자 슬로울리님이 AI 엮으니까 다 가네 이렇게 말씀 주시긴 하세요. 아직까지는 좀 5G, 6G 관련해서 이렇게 볼 단계는 아닌가 봐요. 이슈는 볼 단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슈를 통틀어 봤을 때 볼 단계는 맞거든요. 네. 지금 뭐 AI 걸렸을 때 뭐 6G 가죠. 심지어는 전력 설비 가죠. 원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테마로서만 계속 좀 이어져서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뭐 태양광이든 뭐든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G에 대해서는 통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대표님께서도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 저도 지금 5G를 쓰고 있지만은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6G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저도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 6G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안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어느 그 하나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좀 통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5G 어드밴스드 그리고 6G 프리 6G에 관련된 내용들이 작년 10월달에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작년 11월 때는 정부에서 6G R&D 추진 전략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한 4,407억 원 규모의 6G 상용화 표준화 R&D 추진한다라고 좀 밝혔었거든요. 그 기세를 통해서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올해 1월에 갑자기 그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회장이 CES 2024는 안 가시고 삼성 리서치 센터를 방문을 하시면서 6G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6G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각에 또 잘 받다가 재차 또 조정이 왔는데 네. 정부에서 1월에 어떤 내용이 좀 발표가 됐었냐면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 사업 종합 시행 계획이 좀 확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5G, 6G와 관련된 조기 상용화와 성장 동력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규 한 206억 원을 책정을 하고 28년까지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케줄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26년 때는 프리 6G 기술 시연 그리고 28년 때부터 30년까지는 상용화를 좀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네요. 예. 많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중간중간 모멘텀은 모멘텀과 테마적인 형태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이슈가 부각이 받았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재차 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다시 매수를 하시는 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솔리드와 그 LIG 관련된 그 주요 주주로 있는 이노와이어리스의 경우에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에이스테크는 어떠냐?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인 그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에이스테크는 지금은 감사 보고서가 통과되면은 그때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제3자 배정 유증에 대해서 그 납입일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때로 연기가 됐는데 이게 23년 때 그 관련된 기업이 호주의 무슨 그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납입이 연기가 됐다는 거는 지금 감사 보고서 시즌에 약간 좀 위태로울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이 다소 아쉽기 때문에 5G 통신 장비나 6G 통신 장비들을 무조건 보실 때는 재무적인 흐름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AI 섹터가 사실 연결이 되고 있는 건 전력 인프라 이쪽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은 한화솔루션의 초고압 케이블 개발 이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싶어요, 이사님. 일단 재료적인 의미 이상은 저는 생각을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예. 그 초고압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로 봤을 때 3개, 4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S 전선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마 프랑스 회사하고 이태리 회사인가 그리고 이제 한 4개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 네. 그쪽이 지금 쇼티지가 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쇼티지가 나 있는 그 시장 내에 거기에 들어가는 절연 소재를 갖다 지금 하나 솔루션이 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그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좀 미세한 사이즈 아니겠느냐. 그리고 하나 솔루션의 주력은 누가 봐도 태양광 쪽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화학 쪽에 뭐 PVC나 뭐 이런 쪽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재료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네. 이게 회사의 어떤 근간을 바꿀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환화 솔루션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화 말고 환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AI와 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삼성물산 오늘 또 다시 강세던데. 네, 삼성물산. 예, 루마니아 뭐 SMR 여기 사업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뭐 5조 원 지원금을 받는다. 뭐 이런 호재도 있고요.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세운 이제 테라파워라고 하는 SMR 여기도 이제 6월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착공에. 네네. SMR 원전 뭐 이런 쪽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봐도 되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 섹터에서는 원전보다는 이왕 한다면은 그 그린 에너지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리백에서 원전은 빠져 있어요. 어차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이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올라오는데요. 네.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삼성물산은 저 PBR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올라오는 게 아닐까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네.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가격이 2배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네. 결국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 PBR에 대한 여건으로 삼성물산이 올라온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올라온 거고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책적 부분으로 밀고 가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여건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뭐 확대된다? 시장의 그 중심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린 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차라리 초고압 케이블이 난 것 같아요. 아니 해상 하나. 풍력을 했는데 어떻게 갖고 와? 케이블이 있어야 갖고 오잖아요. 이게 네. 결국은 케이블 주식이 여기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네. 삼성물산 좋은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물산이 주가가 막 올라오면은 이재용 회장이 좋아할까요? 그 지분 구조 때문에 싫어할걸요. 제가 삼성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러세요? 네, 삼성이니까 있었으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분 구조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 싫어해요.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결국은 저 PBR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 주가가 막 올라와 가지고 막 외국인도 사고 막 해서 이 M&A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런 여건이 나오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삼성물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올라오네 이렇게 보시는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CJ가 오늘 52주 신고가 갔습니다. 올리브영이 깜짝 실적을 냈다. 지금 아모레랑 LG 생활건강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이 매출이 한 4조 뭐 그렇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올리브영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약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제가 알기로 로드샵 쪽에 굉장히 좀 점유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CJ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 뭐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대감을 일단은 좀 약간은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1년 당시 때 이게 아마 IPO 추진을 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당시 때 대표이사가 지금 CJ E&M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4일 때 이 CJ E&M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이 됐는데 그분이 이전에 올리브영에서 그 어려웠던 올리브영을 살리신 분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엄청나게 추진을 했다가 잠깐 철회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CJ 올리브영의 현 대표가 MD 출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과징금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5천억 원 정도 막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 CJ 올리브영이 결국은 CJ 지주사와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CJ가 더 올라가는 것이지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에 대한 상장이 있으면 정말 좋죠. 상장을 하면 정말 좋지만은 CJ 올리브영은 제가 보기에 올해는 상장은 어느 정도 접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외국인들이 면세점으로 안 가고 올리브영으로 달려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게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와의 결별 가능성 나오면서 좀 안 좋았잖아요.
뭐 이렇게 중국 이커머스 앞으로 이렇게 뭐 경쟁 입찰 이런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다 이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뭐 알리나 테무랑 연결 지으면서 수혜주로 꼽았던 뭐 NHN, KCP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종목들에 대한 판단도 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테무 열풍이 좀 불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다라는 우려도 갖고 있고 한데 네. 실제 내용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내가면서 지금 시장을 키워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내에서 키워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는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가장 인프라망이 큰 대한통운을 이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말하자면은 단가를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겠다는 얘기만 나와도 일단 대한통운이 그동안 독점적으로 해왔던 걸 갖다가 뺏기게 되거나 아니면 나눠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는 한데요. 이 테무의 어떤 영업 어떤 패턴이나 방법 자체가 항상 최저가 입찰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거기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팔리면은 많이 팔리는 것 가지고 이제 그 업체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최저가라고 하는 그 함정의 굴레 속에서 상당수 회사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결국은 또 캐펙스를 늘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네. 테무에서 제외가 돼버리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테무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저는 앞으로 더 확장을 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대한통운 입장에서도 또 거꾸로 보면 우리가 이 택배 회사들 가운데서 그 규모로 봤을 때 대한통운에 빗대 가지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압도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통운이 배제가 되는 상황보다는 하더라도 좀 나눠 갖는 어떤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협상력 면에서는 좀 저하될 수 있는. 네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알리와 테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 유통망을 좀 교란시킬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이든 모두 이커머스 할 때는 그 벤더와 그 어느 정도 수수료 부분들을 좀 논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볼 때 결국은 이제 뭐 그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굉장히 다른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뷰티 쪽에 그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남지만은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수수료를 면제를 하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는 시장 장악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반 지금 유통 구조상 살펴봤을 때도 결국은 그렇게 이제 그 일반 벤더사들과 지금 경쟁을 붙어서 했던 게 쿠팡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가격을 낮추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알리와 테무를 통해서 이번에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됐다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유통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유통 가격이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솔직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는 잡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1월 달 당시 때 네이버와 카카오 영향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영향을 받고 있죠. 그만큼 지금 사태가 많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고 접근은 아직까지 해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은 뭐 이 부분에서 알리와 좀 어느 정도 끝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재협상의 가능성도 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통 단가는 한번 무너지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신선식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침투를 한다고 하는데 신선식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판매를 하면은 반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품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마진율이 기껏해봐야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뷰티든 나머지 이제 그 주방 용품이든 이쪽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지금 테무와 알리가 굉장히 세게 공격적으로 치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훈풍이 불게 된 배경에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FOMC 얘기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파월이 예상을 깨고 연내 이 2회가 아니라 3회 이걸 못을 박았다. 이런 결정의 배경을 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FOMC 회의에서의 파월의 의견은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3번에서 이제 2번으로 줄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이제 지레 겁먹은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너무 첨예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화두는 뭐죠?
금리 인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 할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좀 더 뒤에 한다, 금리 인하를 좀 더 땡긴다 이 차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반대급부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금리 인하는 할 거잖아요. 2번이든 3번이든 할 거고 뭐 내년에 뭐 4번인데 또 3번으로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더 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결국은 화두에 대한 부분은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종목군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에 필요한 그 종목들이 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종목이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밀려가지고 약간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야죠. 네.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 그다음에 그 FOMC에서의 회의 결과, 금리 동결하는 그런 부분과 금리 전망에 대한 속도 조절 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시장이 잘 대응하느냐, 대응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국에는 그 전날에 닉 기자의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 닉 기자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몇 회 인하할 것이냐 이걸 볼 게 아니라 지금 연준의 고민은 경기 침체가 이게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하면 경기 침체가 올까 봐 이걸 염려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했는데 그 맞아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언제쯤 그러면 인하가 올 거냐? 6월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그냥? 우선 닉 기자가 그 기사를 쓴 거는 예언이 아니고요. 네, 그분은 원래 창구예요. 네, 비공식 네, 뭐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평가가 대변인이기 되니까.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듣고서 한 이제 정리를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가 이제 뭐 3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저도 그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시장이 지금 쉬지 않고 많이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더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금리 인하는 연 3번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찌 됐든 2분기 내에는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5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틀린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서 그걸 뭐 고집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연산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면 특히 막판에 대선 앞두고 그 직전에 인하하기는 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분기 내에는 일단 한 번 정도 인하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올해 금리 인하는 4.6%까지 하고 뭐 내년, 내후년 그렇게 많이 예상보다는 덜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길어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미국한테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번에 만약에 진짜 3번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인상은 하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당분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도 안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가계부채든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요인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서민들이나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막상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막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인건비든 여러 가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보기엔 총체적 난국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일단은 보고 하락한 그 금리를 내리는 거 보고 우리나라도 좀 제스처를 취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지켜보자. 지금은 어떻게 판가름을 낼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경주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을 맡게 될 분이 누구냐? 그거는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아주 강력한 분이 오실 예정이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가 뭐 반도체가 갈 거다, 2차 전지가 갈 거다, 우리 이 패널분들, 경주마 패널분들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이분들 함께 지켜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어떤 강력한 성과들 내고 계시더라고요. 투자도 우리 인생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길게 보고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앞으로도 이 긴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 동안 경주마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